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채 위험이 온다. 미국만 부채 위험 오는 게 아니라 일본도 부채 위험이 온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정책을 가동하고 있어요. 바로 감세 정책. 그 감세 정책의 역습이 우려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OBBBA, 오빠법을 발효하면서 정말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죠. 그뿐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세를 더 떨어뜨리겠다. 너무나 이 관세 공포감 때문에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일본이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내수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부양시키기 위해서 소비세를 컷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본은 그리고 또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또 환율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변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작용할까?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동행선,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감세 정책, OBBBA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지만 CRFB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굳이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CRFB, 그 CBO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추정했더니 향후 재정적자 규모가 놀라울 만큼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감세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재정적자가 지금보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것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2.0의 감세 규모와 재정 수지의 적자 폭을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감세 폭은 4조 달러, 4.5조 달러가 되겠는데 재정 지출은 재정 지출대로 확대하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기초 재정 수지 적자 확대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2.0의 감세 정책은 재정 수지 적자폭을 더 키워놓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주요 야당들의 감세 방안이 정말 거셉니다. 일본은 여소야대거든요. 근데 일본의 주요 야당에 소비세 감세안을 가지고 왔어요.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 공산당 전반적으로 식료품에 대해서 혹은 전품목에 대해서 소비세를 감세하겠다, 소비세를 줄여주겠다 라고 여러 당에 따라서 기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식료품이나 전품목에 대해서 그냥 소비세율을 제로로 한다든가 식료품의 경우 8%였던 걸 제로로 한다든가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1년 동안 할 것인지 한 차례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2년간 하자고 하든지 한시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식료품 영역에서 4.8조 엔 그리고 전품목에서는 15.3조 엔에 달하는 소비세 감세 규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세 조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 정책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다만 이 정치적 행보는 어떤 정책을 단행했을 때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쪽 이해관계냐 이쪽 이해관계냐 뭐가 더 중요하냐 혹은 어떤 게 나의 표를 더 많이 받게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작을지라도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어쨌든 긍정, 부정이 다 있다. 그러면 먼저 긍정적 효과는 뭘까요? 감세 조치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소비세가 떨어지잖아요. 혹은 감세를 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잖아요. 법인세 감세를 해보세요. 기업들은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기를 CBO나 조인 커미티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이나 여러 기관들이 전망하기를 장기적으로 이 감세 조치에 따른 성장률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약 10년 동안.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여러 기관들, 내각부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이 부분을 조사하는데 소비세를 감세시키니까, 소비세를 떨어뜨리니까 그게 소비세율 2%포인트 인하 시 혹은 식료품 소비세율 0%로 인하할 시 그때 일본 경제 성장률에는 얼만큼 기여할까? 2026년만을 한정해 본다면 소비세율 2%포인트 인하할 때 0.4%포인트만큼의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 1%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세율을 인하한다면 1.4% 성장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채를 жил머지면 지금 당장 소비할 여력은 있겠죠. 소비할 수는 있어집니다. 근데 부채를 짊어지면 나중에는 갚아야 되니까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소비로 당겨서 하는 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돼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채 비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소비에는 더 긍정적이에요. 근데 미래 소비에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채에 의존하는 것이 한 가지는 좋아요. 현재에는. 근데 미래에는 나쁜 거예요. 또 부채에 많은 의존을 할수록 어떤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나 부채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면 위험성도 높은 거예요. 수익성도 높지만 위험성도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영업자가 나는 사업을 크게 합니다. 대신 대출을 5억 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매출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자영업자는 나는 부채 없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조그맣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매출액은 500만 원입니다. 수익성은 이쪽이 높죠. 그러나 위험성은 같이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감세 조치가 어쩔 수 없는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정부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게 긍정과 부정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결국 이 감세 조치가 재정 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부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많은 적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추가적으로 부채 규모를 늘리기가 부담되죠. 지금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라고도 표현하죠. 감세해주고 재정 지출 많이 늘리고 유권자들아 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탕 나눠주니까 사탕 받고 표 선사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 아니죠. 근데 결국은 그 사탕값 공짜로 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미래 세대가 사탕값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고 표 얻기는 좋지만 정말 이게 미래 경제에 이게 좋은 것인가? 다른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 일본도 소비세를 감세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정 수지는 어떻게 되느냐? 악화된다는 거죠. 소비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지 신호품 소비세율만 0%로 인하할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수지는 어쨌든 마이너스 기여를 한다. 경제 성장률은 끌어올리지만 재정 건전성은 악화시킨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 같은 거죠. 지금 당장 경기 부양이 중요한 거예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그런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GDP 1위, 3위 국가가 감세 조치를 이렇게 단행하다 보면 경제의 후퇴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니까 장기적으로 이 세계 경제의 거시 경제의 건전성이 좀 위태위태해진다라고 부정적 효과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부시 대통령, 또 트럼프 1기 때 감세 조치를 단행했죠. 그때의 성장률을 보세요. 근데 재정 수지를 보세요. 재정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됐죠. 근데 반대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증세를 했단 말이에요. 성장률은 오히려 올라갔고 재정 수지는 악화됐죠. 정부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총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감세 정책이 제가 어떤 정책을 부모님의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해봤을 때 오늘 초콜릿 사주면 좋아요. 인기는 얻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해질까? 다른 얘기죠. 근데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사줘요.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초콜릿 먹은 아이와 우유 먹은 아이는 그 다음 날에 혹은 뭐 그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는 다름이 있겠죠. 어쩌면 감세는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증세는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축과 같은 거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현재 감세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세를 감세했었던 과거 1994년, 1998년, 1999년 그 과거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일본의 소비세 감세를 단행한 그 시점마다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죠.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채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의 과거 사례를 통해 저는 항상 과거가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과거도 참조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평행선을 달리듯 똑같은 목적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감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해서 매일 여러분과 주요 뉴스들을 소통하고 있고 또 매주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질문에 대해서 줌 수업으로 또 답변을 드리고도 있어요. 또 매월 월간 특강을 또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경제적 대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더 많이 소통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노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